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갭 에너지 세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갭 에너지의 크기는 벌어진 입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점이에요. 다음 시세와의 연속성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료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두 종목을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차트 첫 번째 거를 보시겠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이 갭이라 했으니까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봉의 종가에서 그 다음날 시가까지 갭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대략의 눈짐작으로 주변의 봉들에 비해서 크기가 큰 입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트를 보시죠. 아까 그보다 엄청 크죠? 직전일이 양봉이었다면 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때는 그 양봉의 종가와 그 다음날의 음봉의 시가까지를 갭으로 봅니다. 주변 봉들에 비해서 크기가 상당히 큰 갭이 벌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삐진 것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추정해낼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당분간 매수 금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가보죠. 갭은 무조건 시황이 나빠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오고 나쁠 때도 나옵니다. 갭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갭은 나쁜 갭과 좋은 갭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배사면 말단에서 나타나는 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구간을 한번 보세요.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하다가 갑자기 큰 갭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시가가 무려 마이너스 10%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미국 주가가 하락 마감했었다지만 이거 하나석하거든요. 결코 작은 종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형주인데 마이너스 10%나 빠졌다면 당시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포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을 테고 그 물량을 받아내고는 그해 3월과 4월에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차트를 다시 보세요. 저 갭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음봉이 발생했었죠. 자, 위 종목을 보유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가에 마이너스 10%나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시가에는 안 버렸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상승해도 거의 포기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 패턴 분석 배우신 적 있었죠? 그때 배우셨던 소위 구조줄론,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죠. 딱 개인 투자자들에게 여기서 매도하세요라고 매도를 지정해주는 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한 공포심 뒤에 나오는 갭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건 SK 하이닉스인데요. 절대로 작은 종목이 아닌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항상 최고점에서는 어때요? 갭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반대로 개인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갭입니다. 포모라고 들어보셨죠? Fears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두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추격하게 만드는, 추격 매수를 만드는 나쁜 갭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곳에서 물리게 되면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유는 시가에 껑충 뛰어나올 정도로 갭 상승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의 논리력은 이미 심각하게 마비돼서 합리적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 모습만 가지고 이후의 모습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직전 고점에 큰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돌파 안 하고 있죠. 이때부터 의심이 딱 깃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 갭이 발생했고 그 갭에서 그 봉에서 거래마저 실렸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한 양봉을 하루 만에 훼손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앞서 이미 거론해드렸던 의심스러운 조짐중과 매칭해서 본다면 강한 양봉을 음봉으로 모두 커버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젠 다섯 번째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충직하지만 정확한 지지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또 차트를 보시죠. 갭이 발생한 구간에서 7차례나 지지선을 때리고 있죠.
하지만 끝까지 갭은 갭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일봉에너지처럼 정확한 지점에서 지지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지지점에서 푹신함마저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은 이 털끝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 지지는 딱딱하다, 갭 지지는 부드럽다라는 말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갭 에너지가 푹신한 이유가 있어요. 갭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재료의 반영으로 시세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갭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가격에서 얼마나 크게 물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종가로 마감된 종목이 다음날 9천 원 시가가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갭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일까지 가장 많은 거래가 형성된 일봉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분봉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6번째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갭의 가장 큰 적은 갭입니다. 앞에서 갭은 6영업일 이상 숙성되면 이른바 숙성된 갭으로서 매우 단단한 에너지를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도 의리가 있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갭이지만 그 갭이 같은 갭으로 인해서 깨졌을 때는 돌이키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시죠. 맨 왼쪽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멋진 갭이 발생을 했죠. 6영업일 이상 숙성되면서 단 한 호가의 훼손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갭을 위협하는 모습이 잠시 나오긴 했지만 두 번째 화살표를 보세요. 수차례 공격에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화살표를 보십시오. 숙성된 갭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갭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갭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갭을 갭으로 깰 때는 굳이 모두 닿지 않아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